매일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먹었더니 국내외 셀럽들의 필수품 애플사이더 비니거의 정체. 에사비가 뭐길래? 헐리우드 스타부터 국내 셀럽까지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애플사이더 비니거. 최근 다시 핫한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 애플사이더 비니거는 식초의 일종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사과 식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에사비는 사과를 갈아 첨가물 없이 그대로 자연 발효해 만든다는 점이 다르죠. 사과 식초는 소량의 농축액에 주정을 넣어 단시간 발효시킨 반면 에사비는 2번의 자연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 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에사비는 다양한 효능을 지닌 아세트산과 카테킨, 글루코겐산과 같은 항산화 성분,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함유했다는 점에서 일반 사과 식초와 차이가 있습니다. 에사비의 효능은 1. 속쓰림과 소화불량 개선. 속쓰림과 소화불량은 위의 위산이 매우 적을 때 발생합니다. 위산이 부족할 경우 일부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 역류하기도 하죠. 에사비는 위산과 비슷한 산도를 지녀 낮은 위산 수치를 개선해 소화를 촉진하고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에사비에 함유된 효소가 위에 정체되어 있는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 불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죠. 혈당 조절이 필요할 경우 식사 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3. 체증 감소 효과. 애플사이더 비니거는 발효되면서 아세트산이 생성됩니다.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료가 되는 동시에 당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에사비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탄수화물의 당 흡수를 억제해 섭취 칼로리를 200~300칼로리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아세트산은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식단과 함께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꾸준히 섭취할 시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 원액을 섭취할 경우 식도나 위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또는 탄산수에 희석하거나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5에서 30ml, 두세 번에 나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섭취할 땐 하루 한 2티스푼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다면 식전보다 식후 섭취하는 걸 추천합니다. 에사비 고르는 방법.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는 사과 100%와 정제수만으로 발효시킨 자연 발효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기농인지 초모를 함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효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오일 가글을 하면 일어나는 효과. 이효리 아이린도 한다는 오일 풀링. 톡소 제거부터 피부까지 좋아진다던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의 오일로 가글해야 하는 이유. 오일 풀링. 최근 미디어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는 오일 가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시작된 요법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기 전 오일을 이용해 톡소를 빼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효리, 아이린, 홍진경 등 많은 셀럽들이 오일 풀링을 한다고 밝혀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웰빙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이 요법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일 풀링의 장점? 우선 밤 시간 동안 입속에 가득 퍼진 세균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상 후 바로 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균을 그대로 뱃속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입속이 심하게 건조해질 수 있는데요. 오일을 사용해 가글을 하는 오일 풀링의 경우 입안 구석구석의 세균들과 박테리아 등의 톡소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디톡스 효과로 인해 피부에도 좋고 바이러스 침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모델 아이린은 오일 풀링을 통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오일 풀링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사용법. 아유르베다에서는 코코넛 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안에 넣고 적게는 10분에서 20분에 이르기까지 가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물성을 추천하는 것인데요. 특히 저온도에서 고체화되는 코코넛 오일은 입속에서 금방 액체화되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쉽고 주요 박테리아인 충치균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죠. 가능한 입안의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글한 다음 뱉어내면 끝. 주의사항. 입안에서 찌꺼기처럼 달라붙은 박테리아, 세균, 톡소들은
오일을 활용해 분해한 것이기 때문에 타액과 만나 금방 액체화됩니다. 평상시에는 먹어도 상관없는 식용 오일이지만 피톡스 목적으로 활용한 오일은 가글 하며 많은 톡수가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칫 오일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초보의 경우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입안에 머금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뒤받쳐줘야 합니다. 얼로어링한 개강 여신을 위한 클린걸 갓생 루틴 베스트 5. 대학생 아니라도 괜찮아. 올드머니 룩에 이어 클린과 에스테틱 트렌드에 맞춘 클린걸 라이프스타일 루틴. 클린 앤 에스테틱. 패션에서 조용한 럭셔리를 뜻하는 올드머니 룩이 강세라면 뷰티와 웰니스에서는 클린 앤 에스테틱이 23년 올가을 떠오르는 트렌드입니다. 대놓고 불을 과시하기보다는 생활적인 면에서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럭셔리 건강미라고나 할까요? 클린 앤 에스테틱을 잘 지키는 여성을 외국에서는 뎃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갓생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얼로어링한 톡자들에게 제안하는 뎃걸 앤드 클린걸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1. 규칙적인 기상. 여름방학을 보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예비 개강 여신들이라면 주목하세요. 늘어지게 자던 습관을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으므로 개강을 3주 정도 앞둔 지금 바로 도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생기는 효과로는 우선 자신감을 들 수 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나 자신에게 왠지 모를 뿌듯함과 신뢰도가 상승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재부팅하는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이들도 있지만 늦잠에 양보하고 식사를 거르는 이들도 많아요. 우리 몸에서 꼭 원하는 필수 영양소는 아침에 섭취할 때 더욱 흡수가 빠르죠.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체중 관리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보세요. 3. 운동. 고칼로리 음식에 디저트까지 자주 먹는데 땀 흘려 운동하지 않는다면 결코 갓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몸매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름에 특히 많이 하는 다이어트 후에 폭식을 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체중 감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의 체질에 딱 맞는 운동을 꼭 취미로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면 나타나는 효과는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하니까요. 4. 다이어리.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다이어리 꾸미기. 아기자기한 스티커에 귀여운 펜으로 갓생 문구를 멋들어지게 적는 모습을 보다 보면 똥손인 에디터는 점점 닥구에 자신감을 잃어가죠. 그렇지만 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고 배울 점과 고칠 점을 적어 자아 성찰의 시간을 보내세요.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손으로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는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은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스킨케어. 내면에 파고드는 사람이든 외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갓생 루틴에서 빠질 수 없는 마지막 루틴은 바로 스킨케어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균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면을 가꾼다고 해도 스스로 보기에도 외면이 아름답지 않다면 한번 돈과 시간을 들여 가꿔보세요. 반대로 외면에 아무리 집착하더라도 속이 텅 비어있다면 어느 순간 삶의 밸런스가 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킨케어라고 명명한 그루밍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만이 가득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리얼 뷰티를 위한 습관 20가지. 사소한 행동과 생각이 모여 진짜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다. 외모, 마음, 건강, 태도를 아우르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습관 20가지. 1. 세안할 때는 최대한 얼굴에 물만 닿도록 조심스럽게. 세안 시 손바닥의 마찰도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걸 아나요? 신생아 씻기듯 조심스럽게 세안해보자. 10년 넘게 유지한 세안 습관은 타고난 피부보다 강한 힘이 있다. 2.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을 사랑할 것. 활짝 웃을 때 생기는 눈꼬리의 주름, 팔자, 주름, 콧잔 등에 주름이 생길까 두려워 웃음을 자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은 행복한 삶의 흔적이지 지워야 할 흉터가 아니다.
3. 바르게 앉고 걷고 서도록 노력한다. 몸의 정렬을 맞춰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각종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골반을 살짝 뒤로 민후 어깨는 아래로. 정수리는 하늘을 향해야 올바른 자세다. 4.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로 말한다. 싫은데? 안 돼. 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 방법은? 등으로. 부드럽게 의견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장착은 보너스. 5. 귀가하자마자 샤워한다. 퇴근이나 학교 후 바깥 활동을 끝내고 집에 들어간 즉시 샤워한다. 이는 저녁 시간을 한결 개운하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핵심 습관 중 하나다. 6. 치아 건강을 챙긴다. 건강한 치아 관리는 노년기 아름다움의 비결이다. 최소 1년에 2번은 치과에 들러 정기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할 것. 본연의 치아를 아껴 오래도록 형태를 보존하면 외모는 물론 음식 섭취와 소화 능력도 유지할 수 있다. 7. 내 몸의 독특한 구석을 좋아하려고 노력해본다. 굵은 허벅지, 유난히 튀어나온 손가락뼈, 이마에 있는 흉터 등 절대적 미의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신체 특징을 부끄러워하거나 코치려하지 말 것.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받을 자격이 갖춰지는 거니까. 8. 바디 로션 바르기를 습관화하고 몸을 살펴본다. 무릎과 다리, 팔 피부도 늙는다. 얼굴보다 바디 피부에서 적나라하게 나이가 드러나는 법. 보습만 잘해도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 또 바디 크림을 바르다 보면 놓치기 쉬운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도 한다. 9. 인사할 때는 잠시라도 상대방의 눈을 응시한다. 눈 맞춤은 다른 어떤 행동보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런 눈 맞춤이 모여 당신을 진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든다. 10. 새로운 시도를 꺼리지 않는다. 처음 그리는 컬러 아이라인, 보라색 블러셔 바르기. 어려워 보이는 프로젝트 도전 등 어색하고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11.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 일찍 잠드는 것만큼 건강에 이로운 게 또 있을까? 잠이 보약이라면 생체 시계에 맞게 잠드는 것은 명약이다.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삶이 주는 선순환 효과를 놓치지 말 것. 12. 화가 났을 때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다. 도끼 가득한 표정은 아무리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라도 못난이로 추락시킨다. 그런 얼굴을 마주하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을 교정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다듬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다. 13.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시원한 음료와 짝꿍 격인 빨대. 하지만 사용할수록 입술 주변 주름의 생성을 독촉하는 주범임을 아는가? 환경과 팽팽한 피부를 위한 습관은 빨대를 멀리하는 것이다. 14. 내 입에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 꼭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말하는 건 아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입에 맞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시간을 가질 것.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을 때처럼 순수한 미소를 띠면서. 15. 체질에 맞는 영양제나 음식을 챙겨 먹는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복용하기, 기상 직후 꿀 한 숟가락, 견과류 한 줌 등 건강을 위한 먹기 리추얼을 만들고 이를 매일 실천하자. 실제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도 되지만 신체와 마음에 플라시보 효과를 주기도 한다. 16. 휴대폰을 볼 때도 의식적으로 살짝 미소를 띈다. 뭔가를 멍하게 보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을 내밀거나 뚱한 표정을 짓기 일수. 이런 습관이 무뚝뚝해 보이거나 화가 난 듯한 인상을 만든다. 17. 손톱을 항상 깔끔하게 다듬는다. 나에게 그리고 남에게 얼굴만큼 잘 보이는 신체 부위는 손이다. 자신에게는 일에 집중하기 전 책상을 정돈한 것과 같은 차분한 마음을 남에게는 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위생적이기도 하다. 18. 가끔 식사를 건너뛴다. 간헐적 단식은 위장에 휴식을 준다. 야근을 하느라 저녁 끼니를 놓쳤다면 일하느라 밥도 못 먹었다는 억울함을 누르고 힘들게 일한 몸, 위장에게는 휴식을 선물해보면 어떨까? 납작한 배와 잘록한 허리 라인을 상상하면서. 19. 등 근육을 단련하라. 나이 들수록 몸매를 좌우하는 건 탄탄한 배와 매끈한 팔 근육이 아닌 등과 허리, 엉덩이, 허벅지로 이어지는 후면 근육이다. 등 근육은 어깨가 솟는 것을 막아주며 등과 허리가 굽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20. 자주 걷고 머리를 비운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자 소화 촉진제이며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명상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틈나는 대로 걷기를 하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얻을 수 있다. 40대 맞아? 임주환의 건강 루틴. 데뷔 당시 믿기지 않는 비율, 소멸할 것 같은 얼굴에
사슴 같은 이목구비로 꽃미남 배우로 얼굴 도장 제대로 찍은 임주환.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동안을 유지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 중이다. 데뷔 18년 만에 최초로 나 혼자 산다에서 일상을 공개한 그 남다른 건강 루틴이 있다는데 1. 영양제로 시작하는 하루.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챙겨 먹는다는 그 애주가여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 보호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다음으로 섭취한 것은 오메가3 아연, 셀레늄. 이 세 가지 영양제는 필요에 맞춰 섭취하면 좋지만 혈당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당뇨 환자라면 피해야 한다. 점심 식사 후에는 생강 캡슐, 저녁 식사 후에는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며 건강지킴이의 면모를 보였다. 누구보다 물의 진심. 아침부터 부지런히 100% 핸드메이드 레몬수도 만든다. 세척한 레몬을 잘라 즙을 짜고 끓여서 미리 식혀놓은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 마시는 것. 여기에 신선한 날달걀 2개를 넣어 먹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패널들은 무슨 맛이냐며 기겁했지만 에그몬 워터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애정을 보였다. 보리와 결명자를 함께 넣어 끓인 물을 마시고 초등학교 때 안 좋았던 시력이 지금은 1.5까지 올라왔다고 밝히기도. 상황버섯을 넣은 물을 끓여 건강차 마니아 차서원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하루 종일 물만 끓이다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먹는 물에도 진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물에 대한 사치는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산 물은 거의 마셔봤고 최근에는 노르웨이, 그리스, 프랑스산 물을 추가로 구매했다. 끓일 때, 마실 때, 다른 재료와 섞을 때 모두 다른 물을 사용하는 디테일함까지. 3. 남다른 살림 팁. 레몬수를 만들 때 세척까지 꼼꼼히 하는 모습이 보였다. 냄비에 가득 채운 물에 베이킹 소다와 굵은 소금을 한 덩어리 넣고 물이 끓으면 레몬을 10초 정도 넣었다 뺀다. 판매를 위해 레몬 표면에 발라놓은 왁스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바로 차가운 물에 열기를 식히면 레몬 세척 완료. 날달걀 역시 표면에 잔해물을 물로 세척한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냉장고에 보관한다. 머리로는 알아도 귀찮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까지 척척. 4. 보충제 먹고 또 보충제?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하기 전에는 크레아틴 한 스푼을 먹는다. 크레아틴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근육량 증가시키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며 뼈와 근육을 노화를 늦추고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운동 중에는 물에 PCAA 보충제를 타먹고 운동 후에는 간단한 아침으로 각종 베리와 프로틴 파우더로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는 게 루틴이라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에 레몬수와 프로틴 파우더 한 스푼을 넣어 믹서기에 갈면 끝. 맛없는 보충제를 맛있게 먹는 그만의 꿀팁이다. 내 꿈은 무병장수. 임주환은 외할머니께서 너는 죽기 힘들 거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을 잘 챙긴다고. 박나래도 이 정도면 무병장수할 거라고 건강지킴이로 인정했다. 좋은 거 챙겨 먹고 바로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플레이리스트에 따라 신나는 노래에는 빨리 달리고 템포가 느린 곡이 나올 때는 천천히 달리며 속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노래에 맞춰 달리면 3분은 빠르게, 3분은 느리게 달리며 인터벌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약 1시간 10분 동안 17km를 타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보였다. 최근 가장 관심이 가는 건강 정보로는 피트물이라고. 조만간 한 번 더 출연해 새로운 건강 루틴을 선보일지 기대가 된다. 식사 전에 땡땡 먹기. 식욕 억제 도와주는 건강한 꿀팁 4가지.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식욕 조절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야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굶으면 요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건강하게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커피 마시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설탕이나 크림 등 달게 만드는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높일 수 있으니 적정량만 섭취하도록 주의하세요. 식사 전 사과 먹기. 식사 15분 전에 사과를 먹어주면 포만감으로 인해 평소 식사량이 줄어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멘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를 먹고 식사를 한 경우 사과 주스나 사과 소스를 섭취한 사람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15% 정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된 섬유질이 식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무설탕 껌 씹기.
식사 후에 과일이나 과자 등 군것질을 하기 십상이죠. 달달한 간식 대신 무설탕 껌을 씹으면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페퍼민트 향이 달콤한 디저트를 찾는 욕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산음료 피하기. 탄산음료 자체의 칼로리도 높지만 음료 속에 함유된 액상과당 성분이 식욕 촉진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초강력 비만 촉진제라고도 불리는데요.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에 따르면 액상과당은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는 효소를 줄여 식욕을 높인다고 합니다. 액상과당 대신 자이리톨, 솔리톨, 올리고당이 들어간 음료로 대체해주세요. 밤에 먹어도 살 안 찌는 음식 5가지. 24시간 내내 배고프지만 특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운 밤. 다이어트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야식을 위해서라면 주목하세요. 밤에 맘 놓고 먹어도 살 찌지 않는 음식을 소개합니다. 1. 훈제 오리고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소문난 오리고기. 특히 다른 고기에 비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죠. 이는 혈관 질환이나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많이 나오는 훈제 오리고기는 간편하게 먹기 좋아. 허기진 밤 부추와 함께 싸서 먹으면 살찔 위험이 적다네요. 삶은 계란.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계란. 여러가지 방법으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은 특히 삶아서 먹을 때 다이어트에 뛰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삶은 계란 한 개의 칼로리가 약 80kcal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이죠.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단 고지혈증을 앓고 있을 경우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섭취하길 권장합니다. 3. 메밀국수. 면 요리 중독자라면 누구나 고민이 많을 다이어트. 특히 요즘처럼 살이 잘 찌는 계절에는 요요가 두려워 쉽게 마음을 먹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밀가루 대신 메밀가루로 뽑은 메밀국수는 어떨까요? 메밀에는 다이어트에 대표적이라는 탄수화물이 밀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루틴 성분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죠. 단 메밀처럼 찬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적당량 섭취하길 추천합니다. 4. 블루베리. 다이어트 시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당 때문에 맘 놓고 못 먹는 경우가 다반사죠. 3대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는 그런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칼로리는 100g당 50kcal 정도로 무려 8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블루베리는 포도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7-8배 높아 눈 건강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 역시 뛰어나 암 예방, 노화나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단, 블루베리는 한번 섭취할 때 25알을 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하면 폭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거트. 단기간 살을 뺄 요량이 아니라면 요거트는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유익균이 풍부해 장내균의 균형을 알맞게 맞춰주고 장의 기능을 높여 만성 변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소시키죠. 우유 등 대부분의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역시 요거트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유를 먹었을 때 배가 아픈 유당불내증일 경우 우유 대체품으로 요거트를 선택해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요거트에는 당이 높아 직접 만들어 먹거나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 먹길 추천합니다. 살 빠지는 아침 습관. 하루의 시작을 잘 보내면 저절로 살이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을 챙기고 다이어트까지 되는 마법의 아침 습관을 공개한다. 1. 규칙적인 아침 운동.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하루 중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을 태우기에 좋다. 근육보다 지방이 많은 몸매라면 아침 운동이 더욱 잘 맞는다. 공복 상태에서는 저혈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구성된 혈당을 이용하지 않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기 때문이다. 걷기나 달리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특히 더 좋다. 운동 전에는 워밍업을 통해서 몸을 충분히 예열시키도록 하고 스트레칭으로 밤사이 굳은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잊지 말도록 하는 게 좋다. 아침에 계란 2개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조식 메뉴로 단골로 등장하는 삶은 계란.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하는 메뉴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페닝턴 생물의학 연구센터 니킬 저란자르 박사팀이 아침에 계란 2개를 먹는 그룹과 같은 양의 빵을 먹은 그룹을 비교해봤을 때 계란을 먹은 그룹의 체중이 65% 이상 감소했으며
심지어 빵을 먹은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쳤다고 밝힌 것이다. 이유는 계란이 대표적인 고단백질 식단이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몸속 다량 영양소를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위장의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다른 군것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3. 아침 공복에 커피 대신 뜨거운 물 한 잔. 아침 물 한 잔은 숙면을 하는 동안 정체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고 장기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 다이어트가 인기인데 추천하는 물의 온도는 50에서 55도이다. 실제로 이 물을 마셔보면 살짝 뜨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정도의 온도다. 식전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단, 식사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4. 너무 이른 아침 식사는 금물. 밤사이 참았던 음식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속으로 무언가를 넣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깝게도 아침 식사 역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일명 간헐적 다이어트로 알려진 식이요법 내용처럼 최소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려면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첫 식사는 12시부터 먹는 것이 좋다. 아침에 꼭 식사를 챙겨야 힘이 나는 스타일이거나 혹은 저녁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8시 정도에 아침을 먹고 오후 2시까지 하루의 식사를 마치면 된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다이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식사를 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동안의 대명사 최화정의 아침 메뉴 3가지. 60세가 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함과 활력을 자랑하는 방송인 최화정. 미식가로도 유명한 그녀가 공개한 그녀의 찐 아침 메뉴 3가지. 식전에 4. 비 한 잔. 최화정은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미온수에 식초를 타 한 잔 마셨는데요. 이때 식초는 일반 식초가 아닌 애플사이다 비니거 일명의 4. 비라 불리는 식초예요. 발효 과정을 거치는 애플사워 비니거는 건강한 박테리아와 효소가 가득해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혈당 수치를 낮춰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 알려져 많은 이들이 찾고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공복에 산성인 식초를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4. 비초보자라면 식후에 식초를 한두 테이블 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 마시고 적응이 되면 식초의 양을 30ml 정도까지 늘려보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어요. 브래그 유기농 사과 식초 유기농 인증과 유전자 변형 원료 사용하지 않았다는 노 GMO 마크를 모두 획득한 제품. 애플사워 비니거 특유의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면 브래그의 허니 블렌드 에사비를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베니그리스 유기농 사과 식초 위에 소개한 브래그와 함께 에사비 애호가들에게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 1889년에 시작한 이탈리아 식초 전문 브랜드로 정제수를 첨가하지 않고 오직 유기농 사과만을 발효에 담았어요. 메뉴 1. 사과 양배추 샐러드. 그녀의 아침 식사 메뉴 중 하나는 사과와 양배추를 이용한 간단한 샐러드. 미리 채 썰어둔 양배추를 꺼낸 후 사과 하나를 깨끗이 씻은 후 강판에 가볍게 갈아줍니다. 사과 간 것에 레몬즙을 살짝 넣은 후 이를 드레싱이자 토핑처럼 양배추 위에 얹어주면 끝. 최화정이 매일 먹는 아침 메뉴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레시피를 따라해 네티즌은 포만감이 느껴지면서도 속이 편안한 메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요거트 같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줄 수 있는 식품을 더해주면 지가 균형 잡힌 메뉴가 될 것 같아요. 메뉴 2. 요거트 바크. 최화정의 두 번째 아침 메뉴 요거트 바크가 바로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해줄 그런 메뉴예요.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넓고 판판한 트레이에 종이 호일을 깔아줍니다. 그 다음 그릭 요거트를 트레이에 넉넉하게 부어준 다음 스푼을 이용해 고르게 펴주세요. 그릭 요거트는 트레이에 부어야 하니 너무 꾸덕한 제형보다는 살짝 묽은 제형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위에 딸기, 블루베리, 견과류 등 본인의 기호에 맞는 재료를 올리고 얼려주면 끝. 딸기와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비교적 당 함량이 적은 과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또 점차 더워지는 요즘의 더위를 날려줄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오늘은 그릭 요거트로 요거트 바크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코오카키스 그릭 요거트, 그리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오리지널 그릭 요거트. 요즘 유행하는 꾸덕한 질감보다는 살짝 묽은 질감을 갖고 있으며 그릭 요거트 특유의 새콤함과 고소함, 담백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커클랜드 무지방 그릭 요거트 가성비 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 역시 살짝 묽은 타입으로 그릭 요거트 초심자 또는 요거트 바크 만들기용으로 좋아요. 메뉴 3. 사과와 피넛버터. 가장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메뉴. 사과에 피넛버터 찍어 먹기. 이때 피넛버터는 설탕이나 여타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땅콩 100%로 만든 것을 골라주세요. 땅콩 100%의 피넛버터는 일반 피넛버터보다 훨씬 질감이 꾸덕꾸덕해. 처음에는 살짝 당황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 진득함에 반해버릴 거예요. 먼저 사과를 얇게 썰어준 다음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뿌려줍니다. 올리브오일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토코페롤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머금은 사과를 피넛버터에 찍어서 맛있게 먹어주면 끝. 씹는 맛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피넛버터 중 땅콩의 알갱이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크런치 타입을 고르면 더욱 맛있게 이 메뉴를 즐길 수 있어요. 땅콩 100% 피넛버터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슈퍼잼 슈퍼너츠 크런치 앤 스무스 피넛버터. 최고급 아르헨티나산 땅콩만을 사용한 100% 피넛버터.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 부드러운 질감을 즐길 수 있는 스무스와 알갱이가 살아있는 크런치 두 개의 타입으로 즐길 수 있어요. 오너티 땅콩버터 오리지널 땅콩 입자가 미세하게 살아있어 고소함을 극대화해주는 오너티만의 텍스처가 살아있는 제품. HACCP 인증을 받은 전문 제조시설에서 생산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테디 피넛버터 약 100년의 역사를 지닌 정통의 피넛버터 브랜드 테디사의 제품. 땅콩과 아주 약간의 소금만을 담고 있어요. 간단하면서 맛있고 또 영양까지 훌륭한 최하정의 아침 메뉴. 내일 아침은 그녀의 건강 노하우가 듬뿍 들어있는 이 메뉴들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피클 참치 아이스크림. 괴상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 궁합 모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2배가 되는 의외의 음식 궁합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믿기 힘든 조합이지만 상상 이상으로 맛이 좋으니 믿고 먹어보세요. 딸기 앤드 파르메산 치즈. 초콜릿 덮은 딸기보다 맛있는 파르메산 치즈 얹은 딸기. 파르메산 치즈에 함유된 부티르산과 딸기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만나 딸기 맛이 더욱더 달콤하고 풍미 깊어집니다. 피클 앤드 아이스크림. 희한한 조합 원탑. 달달하고 새콤한 맛으로 임산부들이 좋아할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설탕과 지방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클에 든 소금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돕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나면 더욱 자극적인 맛을 느낄 수 있어 뇌의 보상 효과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피자 앤드 참치. 참치에 함유된 글루타민산염은 감칠맛을 내줍니다. 간편하게 통조림 참치를 피자 위에 토핑처럼 얹어 먹으면 피자 맛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땅콩버터 앤드 카레. 땅콩버터와 카레를 섞어주면 태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 정통 카레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와 태국에서는 농도를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카레에 땅콩 가루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농도가 짙어질 뿐 아니라 매운맛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샌드위치에 땅콩버터를 바르고 강황 가루를 약간 뿌려주면 더욱 감칠맛 나는 맛을 내줍니다. 핫초코 우유 앤드 아보카도. 핫초코 우유를 마실 때 아보카도를 약간 넣어 먹으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초콜릿인 트리플을 음료로 만들어 먹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 가루와 아보카도를 넣어 녹여주면 완성. 커피 앤드 오렌지. 아침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잘 알려진 커피와 오렌지. 커피에 오렌지즙을 첨가하면 커피의 쓴맛을 잡아 부드러운 맛을 선사해줍니다. 우유를 넣은 것만큼 부드럽진 않지만 오렌지 특유의 단맛과 상큼한 향이 더해져서 매력적입니다. 영양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섭취법이 있다고? 모든 영양제가 무조건 몸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부작용을 무시하고 섭취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영양제 성분별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 비타민C를 공복에 섭취하면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의 흡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함량 비타민C를 장시간 복용했다면 체내의 구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따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집중적인 활력이 필요할 때 섭취하는 영양 성분입니다. 피로감, 신경통 등을 개선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고함량을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위가 예민한 편이라면 식후에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법을 바꿔도 부작용이 계속 나타난다면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조법의 다른 코팅 차이로 인한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고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와 칼슘제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량이 증가해 고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혈액에 과도 분비될 경우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는 혈액 응고를 돕는 비타민 K 작용을 방해, 출혈 위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고함량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연. 아연은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로 필요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로 체내 산화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 데도 좋습니다.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고 구토나 구역질 증상이 나타난다면 함량을 낮춰야 합니다.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면역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연은 비타민 B군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지아잔틴 등 다양한 영양제의 주원료로 잘 활용되고 있는 성분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섭취하고 있는 모든 영양제의 아연 함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성인 하루 아연 섭취량은 35mg이 적당하니 참고하세요. 칼슘. 칼슘을 단백질 보충제와 클로렐라, 스피룰리나와 같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칼슘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니 철분과 따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을 식사 후 철분을 공복에 섭취하도록 하세요. 오메가3. 오메가3를 섭취하면서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된 식물성 오일을 먹으면 오메가3의 이로운 효과들을 보기 어렵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는 4대1 비율로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약과 음식의 궁합. 음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약에도 궁합이 존재한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약과 함께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 상극인 약과 음식 체크. 알아두면 유용하다. 진통제와 알코올 그리고 커피. 해열 진통제의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으로 간 손상과 위장관 출혈이 있다.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어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통증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이 약물들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자. 복합 진통제의 경우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약물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 등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하자. 알레르기 약과 과일 주스. 알레르기 약의 주성분인 항히스타민제의 주요 성분인 팩소페나딘은 과일 주스와 같이 마시면 효과가 떨어진다.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등 과일 주스는 위산도에 영향을 주어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경우 주스 대신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변비와 우유. 약알칼리성인 우유는 위산을 중화시켜 약의 보호막을 손상시킴으로써 약물이 대장으로 가기 전 위장에서 녹아버리게 만든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위를 자극해 복통, 위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제품을 섭취했다면 1시간쯤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지 약과 카페인. 기관지 계열에 사용되는 알부테롤, 클렌부테롤, 테오필린 등 의약 성분은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흥분, 불안, 심박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테오필린은 고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품과 상극, 테오필린의 흡수량을 늘려 약효가 과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반대로 고탄수화물 식품은 테오필린 흡수량을 떨어뜨려 약효를 저하시킨다.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환자는 꼭 체크해 볼 것. 우울증 약과 치즈. 우울증 치료제로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로토닌과 같은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복용 시에는 청어, 치즈, 소나 닭의간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티라민 성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평상시에는 티라민을 함유하는 식품을 먹더라도 MAO 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MAO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티라민이 다량 함유된 음식이나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약과 바나나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와 자몽 주스. 고혈압이나 심부전증 약으로 사용되는 칸데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 등은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바나나, 오렌지, 매실, 녹황색 채소는 특히 칼륨이 다량 함유된 식품. 약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므로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 약 복용 후 적어도 2시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로바스타틴은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음식과 섭취하면 좋다. 골다공증 약과 시금치 그리고 탄산음료. 골다공증 약과 요산을 많이 생성하는 고기나 등푸른 생선, 멸치, 시금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효모가 들어있는 맥주나 막걸리에도 체내에서 요산으로 대사되는 퓨린이 함유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과당을 첨가한 빵이나 청량음료도 요산을 증가시켜 술만큼 위험하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등 골다공증 약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는 몸에 칼슘을 쌓이게 하지 않으며 탄산음료는 다량의 인을 함유하고 있어 뼈에서 칼슘을 배출시킨다. 골다공증 환자는 이 음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같이 약을 많이 찾게 되는 시기에는 약을 복용하는 동안 세심한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약과 음식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 5가지. 꿀조합 아니고 독조합.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음식 조합을 소개합니다. 따로 먹으면 몸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같이 먹었다간 큰 코 다치니 꼭 명심해두세요. 감앤드 꽃게. 9월의 제철 음식인 꽃게와 대게는 단백질이 높고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은 국민 대표밥, 도둑 반찬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을 함께 먹으면 폭통, 설사, 심지어는 식중독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장어 앤드 복숭아. 기력회복, 성인병 예방, DHA와 EPA, 비타민어까지 풍부한 생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효능 부자 장어인데요. 장어는 구이나 즙으로 인기가 많은 음식이죠. 하지만 후식으로 복숭아를 선택했다간 큰일 날 수 있어요. 이유는 복숭아가 장어의 소화를 방해해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라면 앤드 콜라. 인스턴트 음식인 라면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하지만 라면처럼 간편하고 든든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좀 더 건강하게 라면을 먹고 싶다면 콜라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인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칼슘이 줄어 뼈 건강에 위험합니다. 치즈 앤드 콩. 언뜻 생각하면 궁합이 좋을 것만 같은데 의외인 조합, 바로 치즈와 콩입니다.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단백질이 풍부한 콩은 따로 섭취하기만 한다면 이상이 없지만 같이 먹으면 칼슘과 인이 결합해 인상 칼슘을 만들어내죠.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내는 조합입니다. 조개 vs 옥수수. 조개구이 먹으러 갈 때 빠지면 아쉬운 횟집의 단골 메뉴 콘치즈. 입에선 맛있지만 알고 보면 조심해야 할 음식인데요. 신선하지 않은 조개에 옥수수를 곁들이면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배나 높아집니다. 옥수수는 소화가 더딘 음식인데다 유해균에 노출되기 쉬운 조개의 특성상 서로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인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 다이어트에 좋은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혈당을 올려 오히려 살을 찔 수 있는 식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트밀크. 몇 년 전부터 비건과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등장한 오트밀크. 이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우유가 들어가는 음료의 우유 대신 오트밀크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트밀크는 혈당이 올라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트밀크의 주원료인 기린은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미네랄, 섬유질 등 이로운 성분이 풍부해 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식재료도 먹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리를 액체로 만든 오트밀크는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귀리를 가루로 만든 것 역시 마찬가지죠. 때문에 귀리를 건강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섭취하고 싶다면 오트밀로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밤사이 오트밀을 우유나 요거트에 불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는 오버나이트 오트밀 방법으로 먹는다면 거칠고 뻣뻣한 오트밀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과일. 자연에서 온 식재료이기 때문에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과일. 하지만 과일 속의 과당은 단순당이므로 역시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을 갈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더욱 빠르죠. 딸기,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키위 같은 과일이 비교적 당이 낮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중 식단에 과일을 추가하고 싶다면 GI 지수가 낮은 것으로 골라보세요.
일부 제로식품, 다이어터들의 치트키 제로식품, 당알코올을 사용해 단맛은 즐길 수 있고 살은 덜 찌게 해주죠. 하지만 당알코올 중에도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티톨인데요. 말티톨은 다른 당알코올에 비해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수크랄로스와 사카린은 혈당 지수가 0인데 비해 말티톨 분말은 35, 말티톨 시럽은 50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티톨에 예민한 사람이 말티톨을 먹을 경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40kg 감량한 매운맛 다이어트의 비법. 매운 음식의 다이어트 효과가? 다이어트 할 때 매운 음식 먹어야 하는 이유. 오프라 윈프리가 캡사이신 다이어트로 40kg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매운 음식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왠지 피해야 할 것만 같은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매운맛.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이는 매운 성분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며 마치 운동한 것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하는 거죠. 캡사이신은 백색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방을 분해시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식욕 억제에도 도움. 캡사이신에는 렙틴의 분비를 촉진시켜 포만감을 빠르게 느끼고 식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이 감소하면 식사량이 줄게 되어 전체적인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식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은 천천히 먹기 때문에 포만감을 더욱 쉽게 느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캡사이신 의외의 효과까지? 캡사이신에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머리카락도 빠르게 자라게 되는데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땀이 많이 나게 되어 피지나 각질 등의 이물질이 두피의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매운 음식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물론 매운 음식 다이어트가 자극적인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식단 조절에 매운맛이 더해져야만 효과가 있는데요. 떡볶이나 마라탕, 매운 볶음 요리 등은 높은 칼로리뿐만 아니라 소금이나 설탕 등 양념에 많은 감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캡사이신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건강하게 적게 먹고 고춧가루 등의 캡사이신을 곁들이는 다이어트가 필수. 또 매운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 운동 전 식사를 하게 되면 운동 중에도 남아있는 매운 음식 때문에 폭통이나 속쓰림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섭취할 예정이라면 운동 후에 먹도록 하세요. 캡사이신 주의보. 이렇게 다이어트와 신진대사에 효과적인 캡사이신. 뭐든지 과한 건 안 좋지만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혀가 괴로운 것처럼 위 점막이 손상되어 위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매운 떡볶이, 불맛 라면, 마라탕 등이 유행하며 맵다는 기준 역시 상향 평준화가 된 듯한데요.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매운맛이지만 몸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채소나 달걀 등 매운맛을 중화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달콤한 게 자꾸 당긴다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 딱히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달콤한 디저트, 기름진 튀김, 매콤한 떡볶이, 짭짤한 치킨 등 특정한 맛이 자꾸 생각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체내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또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어요. 단맛, 마그네슘 앤드 비타민 B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는 체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기분이 다운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뇌는 도파민 수치를 순삭간에 높일 수 있고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단당류의 디저트를 원하게 되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 기능을 하므로 이 비타민 복합체가 부족할 때에도 에너지가 부족해 달콤한 디저트류가 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당류의 디저트는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에너지를 주는 만큼 눈 깜짝할 새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단기간에 좋아진 것 같았던 기분은 다시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당류 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상태에 따라 영양제나 주사의 도움을 받는 쪽을 권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두,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닭고기, 시금치와 같은 녹색 잎채소 등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계란, 토마토 설탕을 뿌려 먹지 않는 것, 우유, 연어, 요거트 등 기름진 음식 오메가3. 기름진 음식에 자꾸 손이 간다면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보다는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섭취해보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연어, 견과류, 들기름. 매운맛 스트레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매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이는 놀랍게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너무 매운 걸 먹으면 맛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신체는 매운맛을 맛이 아닌 통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운 걸 먹으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운 걸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식도나 위 같은 내장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짠맛, 칼슘, 마그네슘. 짠맛을 내는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일반적인 삼시세끼 식사를 한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짭짤한 무언가가 머리에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칼슘과 마그네슘 결핍되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 유제품,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야채, 렌틸콩, 두부. 매운맛 중독 테스트. 나는 몇 점? 헥헥거리고 부채질을 하면서도 매운 음식을 찾는 이유가 있을 터. 왜 그토록 우리는 매운맛에 열광하는가? 매운맛의 진실과 빨간 맛이 전하는 위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매운맛도 맛이다. 입안이 얼얼하도록 맵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각이다. 마늘을 다듬을 때 손끝이 아렸던 경험을 떠올린다면 이해하기 쉽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일단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는 뇌에 의해 매운맛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매운맛을 잘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의 차이는 미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통증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에 좌우된다. 여기서 우리는 왜 매운맛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매운맛은 통각이다.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통증을 느끼게 되면 뇌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동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똑똑하게도 기분이 좋아지는 엔도르핀을 자연스럽게 분비한다. 이는 모르핀보다 2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고 하니 왜 자꾸 매운맛을 찾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매운 음식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욕구는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지로 조절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매운 것을 못 참고 먹었다고 해서 스스로 비난하기보다는 매운맛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아볼 것.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우리 몸은 부족한 것을 본능적으로 찾는 습성이 있다. 계속해서 매운 것을 찾게 된다면 내게 기분이 좋아지는 엔도르핀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뇌가 피곤하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동반되는 여러 신호가 있는데 분노, 짜증, 불안 등과 같은 감정이 바로 그것이다. 매운맛이 땡기는 시점을 떠올려보면 분명 심신이 편안할 때보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였을 것이다. 이때 매운 것을 먹으면 쾌감 중추가 활성화되어 뇌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잠시 모든 고민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매운맛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도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계속해서 매운 음식이 생각난다면 건강에 무리가 될 만큼 매운 음식에 중독되었다면 그 원인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다.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은 크게 쾌감과 충전 두 가지로 나뉜다. 입에만 넣으면 되는 술이나 담배, 매운맛은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이 쉽게 쾌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잊게 만든다. 하지만 중독의 위험이 있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테스트 매운맛 중독 테스트 1.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매운 음식이다. 이 매운 음식 맛집 도장 깨기가 취미다. 3. 위염이나 장염이 있는데도 매운 음식을 찾는다. 4.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5. 스트레스가 쌓이면 매운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6. 양념 없는 요리 혹은 빨갛지 않은 싱거운 음식은 식욕을 저하시킨다. 7. 매운맛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를 선택한다. 8.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운 음식을 먹는다. 테스트 결과 0개에서 2개 매운맛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성을 가졌어요. 3개에서 5개 매운맛 중독이 의심되어 6개 이상 매운맛 중독입니다. 매운맛도 적당히. 권은비가 44kg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유지어터라면 추운 겨울이 되어도 멈출 수 없는 법. 권은비가 워너비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올여름 워터밤 여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화제가 된 권은비. 연습생 당시 사과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엄청난 자기관리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솔로로 활동하는 몸무게에 큰 변화 없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요? 귀리밥에 계란 프라이. 혹독한 다이어트, 거창한 식단도 엄청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와 보여준 것만 봐도 심플하고 알찬 식단인 것처럼요. 쌀밥 대신 귀리밥으로 탄수화물을, 계란 프라이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연습생 시절처럼 사과를 채 썰어 하루에 1장씩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더 이상 하지 않지만 기초 대사량을 채우고 체지방 연소를 위해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러닝과 필라테스. 살을 반드시 빼야겠다라는 의지가 불타오른다면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권은비가 10일자 폭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역시 식단만으론 절대 불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평소 필라테스로 자세를 교정해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외에도 하루 5km 이상 한강에 나가 러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몸과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러닝이지만 너무 춥다면 꼭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이나 헬스장에서 땀 흘려 걸어보세요. 사우나. 연습생 시절 권은비는 조금이라도 몸무게를 적게 만들고 싶어서 사우나에 갔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고 몸무게를 재면 수분이 빠져 체중계의 숫자가 적게 찍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죠. 사실 사우나에서 나와 수분을 보충하면 다시 체중계의 숫자가 오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친 몸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활발히 해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권은비 역시 몸과 마음의 무게를 빼기 위해 사우나에 자주 갔다고 해요. 현재는 연습생 시절처럼 몸무게 압박은 심하지 않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몸무게를 잰다고 해요. 과거 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무리가 되는 다이어트를 한 그녀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식단과 운동을 찾아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진정한 웰니스는 내 몸을 알고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유지가 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숨 쉬는 것만큼 쉽다고? 개미열이 만드는 호흡법. 숨 쉬는 게 운동이라고? 숨만 쉬어도 허리 라인이 달라지는 폭행근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호흡이 중요한 이유. 복부 가장 안쪽에 위치한 속근육 폭행근은 복부 내 장기를 복대처럼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복부 전체 모양을 잡아줘 몸통의 안정성을 유지해주죠. 폭행근을 강화하면 다른 복부 근육을 함께 잡아주고 내장 지방 분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척추와 코어 안정성을 길러주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폭행근이 약해지면 몸통 사이즈가 커지고 아랫배 돌출도 피할 수 없죠. 하지만 폭행근은 다른 근육과 달리 관절을 움직여 운동할 수 없어 운동 방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전은 숨 쉬는 호흡만으로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어 근력 운동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앉아서 일할 때 누워있을 때 호흡 훈련을 반복하면 따로 코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을 단련할 수 있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몸통 사이즈 줄이는 호흡법. 1.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를 최대한 늘려줍니다. 2. 내뱉는 호흡과 함께 배꼽을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최대한 조여줍니다. 3. 이때 전면부 복부 라인이 평평해지도록 복부에 힘을 줘야 합니다. 4. 숨을 쉬고 내쉴 때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호흡 운동은 횟수나 세트를 정하지 않고 최대한 자주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호흡을 반복하며 습관을 들여보세요. 복부 지방을 걷어낸 상태에서 호흡법을 훈련하면 복근 라인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주의사항은 호흡량이 많아지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휴식 후 다시 호흡 운동을 시작하세요. 호흡을 너무 깊게 하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움직임을 따라하며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견과류 과일 해산물 총정리.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견과류 과일 해산물 총정리. 종합 비타민과의 관계. 풍부한 음식 속에 초임계 오메가3의 신비 그리고 최적의 섭취 시간까지.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의 상호작용.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초임계 오메가3의 정체, 그리고 오메가3의 최적 섭취 시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준비됐다면 함께 시작해볼까요? 오메가3와 종합 비타민 어떤 관계?
오메가3와 종합 비타민은 별개의 보충제입니다만 함께 섭취될 경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오메가3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보충제가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와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무엇을 먹어야 할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참치, 마카렐 같은 지방이 풍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씨, 호두, 치아씨 등의 견과류, 그리고 아보카도와 같은 과일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균형 잡힌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메가3 섭취를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초임계 오메가3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다. 초임계 오메가3는 일반 오메가3의 고급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추출 및 정제 과정을 거쳐 더 높은 효율과 순도를 가집니다. 일반 오메가3보다 더 빠르게 흡수되며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필요와 예산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오메가3 섭취 시간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 오메가3의 섭취 시간은 크게 엄격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3가 더 잘 흡수되며 위장 장애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서 오메가3를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